오늘 장 어떻게 마감할지 두 분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정수 대표,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장 마감 직전에 좀 세 가지 종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OX 종목은 휴마시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좀 손쓰기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의료 선진국인 우리도 되게 힘들게 겪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더하게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진단키트 이야기가 거론됐고요. 오늘 휴마시스가 그로 인해 8%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는 음봉 전환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휴마시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네, 의견 나뉘어졌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게 오늘 5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음봉 전환한 상황이에요. 네. 무엇을 봐야 될지 왜 X 주셨습니까? 이럴 이웃으로 올려주면은 땡큐하고 팔아줘야죠. 뭐 많이 물려 있으신데 뭐 슈마시스가 뭐 다시 직접 고점대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젠 같은 경우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에 지원해주는 부분들 모멘텀 될 수 있겠지만 네. 한 번 지원해주고 끝 아닐까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지원해 줄까요? 저는 그럼 거기 캐스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연속성을 띠기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없는 뉴스다라고 해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그래도 일단은 더 들고 가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인지 어떤 점에서 오를 주셨습니까? 예, 요즘 시장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거는 일단 이번에 바닥권 12,000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일정 부분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밀리면 대략 한 13,500원에서 13,000원 사이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이 13,0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즉 20선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최소 한 17,000원 정도 이 120선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재무 구조가 괜찮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났고 특히 2022년에도 진단키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 외형적 확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로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 이 진단키트에서 이 브랜드 순위가 시젠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 주 건드실 예정이라면 슈마시스 13,000원 정도 권역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단기적으로 보는데 오늘이 아니라 조금 더 밀렸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해보고 단기적인 수익만 내고 나오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의견을 좀 나뉘어졌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떨지 두 번째 대한제당 보겠습니다. 미수출 금지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사실 뭐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도 먹을 게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더 들고 가봐야 될지 OX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제당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X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터키, 세르비아 다 지금 뭐 빗장을 잠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련 수혜주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 찾은 걸까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이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개도 국가들 또 따뜻한 국가 이런 쪽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또 그런 나라들이 또 인구가 또 많아요. 인도네시아 인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고요. 네. 인도는 말 하나 안 하죠. 인도는 말 안 해도 네, 많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가 지금 그냥 당장 자기들 자급자족하는 부분들 자체가 왜냐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부족할 수가 있다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농산물 관련된 이슈들이 뭐 좀 식을만 하면 오르고 식을만 하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슈가 있으면 빵 한번 튀었다가 또 이슈가 또 사그가 되면 또 그냥 또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슈 때문에 아침에도 많이 올라섰습니다만은
지금 더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매물 부담감을 막고 흘러내리고 있죠. 대한제당뿐이 아니라 대한제본이든 다른 관련된 종목군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보시죠.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급등 상위 종목에 이런 밀 관련주들이 많은데 지금 따라가기엔 늦었다라고 의견 솔직하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FNF에 대한 의견도 보겠습니다. 상하이 봉쇄 완화를 목표로 지금 6월 1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로 인해 피해를 봤던 FNF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OX 의견 보시죠. FNF에 대해서는 OX 이번에 의견이 나뉘어졌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X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뭐 악재 해소면 당연히 좀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FNF X 의견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예 뭐 저평가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건드려 볼 만할 것 같은데요.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10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하더라도 그 반등력은 좀 짧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1차적 또 저항 목표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12만 원 정도에 접근을 하셨다면 뭐 13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뭐 15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이제 1차 저항 라인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3만 1천 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3만 5천 원짜리 돌파 여력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한 14만 7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NF에 대해서 만약에 악재가 해소됐을 때 저평가주라면은 나는 도전을 해보겠는데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하겠다. X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특징주 말고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유망주, 내일을 위한 유망주는 뭐가 있을까요? 마감살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다익선과 이슈 많은 건설 엔지니어링인데 어디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업 내부에서 이거 뭐 힌트도 조금 주시고 기업 내부에서 좋다.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와 한국종합기술인데 그럼 뭐 MLCC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가요? 삼성전기 엄밀히 따지면 네. 사업부가 다 좋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뭐 MLCC 뭐 말 하나 많아죠. 뭐 MLCC 지금 안 쓰는 데가 어디 있고 또 그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배로 쓰죠. 예를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뭐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2년 전, 3년 전 작년 나온 것 제품 대비해서 현재 더 많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다들 아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부분이에요. 지금 DDR5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 대부분 다 DDR5 적용이 되고 있고 올해는 한 5% 정도겠지만 내년에 20%, 2025년 정도 되면 절반 이상을 DDR5가 대체할 것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삼성전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장 증설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애플 관련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왔죠. 참 그렇죠. 희한해요. 패키지 이슈가 있을 때도 못 가고, 뭐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도 못 가고, 계속 뭐 주구장창 삼성전기는 못 갔는데 사업부 자체가 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 그게 뭐 저는 얘네가 뭘 많이 팔아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기의 모든 사업부가 네. 다 잘하고 있기 네. 때문에 다다익선이다. 그런데 그런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좀 못 보여주는 게 아쉽긴 해요.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럼? 저는 충분히 뭐 그자도 몇 번 삼성전기 말씀드렸는데 15만 원 이탈 전까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전 시장 자체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장세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를 공략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한국종합기술이고요. 건설 엔지니어링인데 이슈가 많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이슈로 지금 부각을 강력하게 받고 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은 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고 또 이 최근에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슈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도하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시인 같은 똑같은 이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또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엔지니어링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상승력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공항이나 또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 발전, 수소 발전, 또 이쪽에 설계 우위에 또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이후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상승력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또 그쪽으로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데 5선이 이탈되면은 시세가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5선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9,800원 라인이 저항이 될 것 같은데 돌파가 된다면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건설 엔지니어링 이야기할 때 이 종목을 떠오르지 않았는데 한국종합기술 한번 눈여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9,800원, 손절가는 8,85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마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시호가 살짝 훑어볼게요. 코스피는 0.22%, 막판에 빨간불을 켜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파란불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0.31% 상승은 하지만 이 역시도 똑같이 탄력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855.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0.34%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수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키웠지만 또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종목 수로는 상승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